결정적인 균열의 소리는 중국 공급망이 일본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벗어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던 시끄러운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붕괴는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들이 가을 낙엽처럼 조용히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들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뮌헨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까지 글로벌 산업망에서 가장 까다롭고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두뇌들은 우리에게 개선을 기다릴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냉정하리만치 미래를 걸고 수많은 극한 압력 테스트에서 신과 같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그 좌표에 베팅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끔 놀라운 샘플을 만들어내는 작업장을 넘어 매달 수백만 개의 제품을 홍수처럼 쏟아내면서도 품질의 안정성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하고 정교한 산업 생명체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탐색하는 시선, 모든 가장 엄격한 기준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넓지 않지만 글로벌 산업 논리의 판도에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신대륙이 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 인생 궤적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부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중국 그룹의 글로벌 공급망 이사로서 제 이름은 한때 기적과 효율성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볼프스부르크에 서서 그들의 최고 선임 엔지니어들과 우리의 공급망 응답 시간을 48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포드의 거대 구매팀에게 우리가 20% 더 낮은 비용으로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선전에서 멕시코 그리고 동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했으며 이 네트워크는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서 우리의 제품이 혈액처럼 전 세계 시장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공급업체, 공장, 고객을 나타내는 압정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 빽빽한 압정들은 한때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산업 세계에 궁극적인 암호를 쥐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 비할 데 없는 규모,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비용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경력에서 가장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의존했던 전장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한때 자랑스러웠던 갑옷은 순식간에 가장 무거운 감옥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시작은 큰 기대를 모았던 내부 혁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태산 계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산처럼 굳건하고 자율적인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지정학적 한파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룹 최고 경영진은 향후 3년 이내에 핵심 제품의 모든 일본, 미국, 유럽 핵심 부품을 국산 공급업체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야심과 민족적 자부심이 넘치는 전략으로 출범식의 화려한 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우리 엔지니어 팀이 밤낮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재생되었고 배경음악은 웅장한 교향곡이었습니다. 계획의 핵심 실행자 중 한 명이었던 저는 단상에 서서 중국 속도로 이 위대한 공급망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단지 공급업체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A를 B로 바꾸는 기술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국산 대체품이 우리의 잘 갖춰진 중앙연구실에서 일본 원제품과 비슷한 성능 매개 변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생산량 증대의 수학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른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인식 오류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에서 샘플 하나를 만드는 것과 혹독한 현실에서 100만 개의 완벽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복제하는 것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을 오만하게 혼동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우리의 최고 박사 몇 명이 몇 주 동안 예술 작품을 다루듯 가장 정밀한 기기로 한 곤 항습의 클린룸 환경에서 수작업으로 일본 TDK나 무라타 제작소의 커패시터 샘플보다 뛰어난 성능 매개 변수를 조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샘플들은 벨벳 상자에 담겨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상으로 보내졌고 매번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우리는 이에 환호하며 소위 품질 격차는 우리의 강력한 생산 실행력과 엔지니어들의 노력 앞에서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가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렸습니다. 산업 제조의 진정한 의미는 결코 단거리 경주와 같은 개인의 쇼가 아니라 전체 조직 시스템의 인내심, 조율 능력, 그리고 규율을 시험하는 끝없는 마라톤입니다. 품질은 번뜩이는 실험실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지루하지만 단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반복 속에서 단련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담은 이 국산 부품들이 괴물처럼 거대한 월 수백만 개를 생산하는 자동화 생산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과거에 거의 10년 동안 우리와 협력했던 일본 공급업체들은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작은 MLCC,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의 분량률을 5pp, M100만 분의 5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산 보고서에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숫자였고 공기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전체 정밀 제조 시스템이 숨쉬는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 라인에서 매일 보고되는 품질 보고서의 분량률은 통제 불능의 심전도 모니터처럼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처음에는 0.3%였고 우리는 정상적인 생산량 증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1%가 되었고 우리는 긴급 기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곧이어 일부 극단적인 배치에서는 이 숫자가 5%, 심지어 10%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외부인에게 사무실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관리자에게는 100만 분의 외서 5%까지는 단지 소수점 위치의 이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10년 넘게 구른 저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도로 통합된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ECU, 스마트폰 메인보드에는 수백, 수천 개의 이러한 부품이 밀집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교한 교향악단의 연주자들과 같아서 어떤 연주자라도 음이 틀리면 전체 공연을 망칠 것입니다. 불량률이 5%에 달한다는 것은 수천 달러 가치의 장비 100대를 생산할 때마다 5대가 출고, 전 최종 기능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더 나쁘게는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몇 달 뒤 갑자기 고장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품질 결함이 아니라 신뢰의 눈사태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브랜드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성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글로벌 고객들이 민첩하다고 칭찬했던 공급망이 대규모 재작업, 선별 및 수리로 인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 오후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저우의 햇살은 모든 것을 녹일 듯이 뜨거웠고 제 사무실 에어컨은 최대로 가동되었지만 여전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방금 팩스에서 나온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종이는 아직 따뜻했지만 글씨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독일 뮌헨에서 온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인 세계 최고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식 서신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그들과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들의 잉골슈타트 본사를 방문하도록 초대받았고 그들의 먼지 한 톨 없는 공장에서 로봇 파리발레처럼 우아하게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프스 상이슬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또 다른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고 우리는 그들의 엄격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전형적인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은 독일식 정확성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서신 첨부 파일은 30페이지에 달하는 품질 분석 보고서로 우리가 공급한 최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어 장치의 고장 상황을 수많은 차트, 데이터 및 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3개월 연속 무작위 샘플링에서 우리 제품의 배치 불량률이 각각 2.8%, 3.5%, 4.1%였으며 이는 계약에 명시된 허용 상한선 0.5%를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콘시스텐츠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배치 제품이라도 성능에 엄청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신 말미에는 정중하지만 잔인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체계적인 품질 문제가 저희 차량 생산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저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서신 발송일로부터 모든 후속 주문의 실행을 중단합니다. 저희는 대체 공급업체 평가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즐거운 협력에 감사드리며 현재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심장이 무겁고 급하게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유감이라는 문구를 응시하며 손가락을 책상 위에 얹었지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분노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인 아이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저는 즉시 그룹 내 최고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산업단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최상층 회의실은 숨 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평소에는 기세등등하게 PPT로 연이은 승리를 보여주곤 했던 동료들은 모두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곧바로 논쟁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산부서 책임자는 연구개발팀의 설계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연구개발팀은 구매팀이 찾아온 국산 공급업체가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구매팀은 현재 국산화 지표 압력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통제하고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효과를 보았던 일련의 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선임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즉시 독일 고객에게 파견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생산 라인의 품질 검사 인력을 3배 증원하여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하며 고객에게 다음 배치에 막대한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보여주고 속도라는 비장의 무기를 다시 꺼내든다면 이 가장 중요한 고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전체 상황의 근본적인 논리를 오판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가 흥정할 수 있는 협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글로벌 정밀 협력 시스템에서 신뢰는 일단 금이 가면 가격이나 태도로는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 독일 자동차 브랜드에게 있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조립 라인에서 단일분이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수만 유로의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한 공급업체의 성장을 기다리기 위해 자신들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 전체를 엄청난 불확실성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잠재력 있는 학생이 아니라 혹독한 전장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우였습니다. 진정한 전환점 혹은 저의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순간은 완벽주의로 유명한 미국 기술 대기업 구매 부사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베이징 시간으로 늦은 밤이었고 저는 공장에서 18시간 동안 이어진 현장 회의를 막 마치고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영상이 연결되었을 때 상대방의 배경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상징적인 미래지향적인 원형 본사 빌딩이었고 창밖은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임시로 지어진 아직 솔더링 플럭스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장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에 거대한 대조 자체가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대방은 데이비드라는 미국인이었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거래를 해왔고 그는 항상 논리정연하고 엄숙한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식적인 인사말을 건너뛰었고 심지어 잘 지내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날씨를 예보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 당신에게 미리 결정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저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다음 분기부터 여러분에게 배정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휴대폰 OLED 스크린 모듈 주문 전체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순간 새하얘졌고 피가 머리끝으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데이비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생산 라인 2개를 투자했습니다. 저희 견적은 삼성보다 최소 12% 낮았습니다. 한 분기만 더 주시면 제가 수율 문제를. 그는 손을 들어 잠시 멈춤 제스처를 취하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밀하게 계산된 총알처럼 제 방어선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리, 이것은 더 이상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전적으로 수율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방금 평택에 있는 삼성 A3 공장의 최신 분기별 감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침묵하며 주먹을 꽉 쥐고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제가 다음으로 말할 모든 숫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새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라인 속도를 30%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차세대 OLED 스크린의 전체 수율은 지난 분기의 96.2%에서 97.8%로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들의 시스템은 압력이 증가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품질 관리는 자기 최적화의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 숫자, 이 사실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적 인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거의 필연적으로 수율의 일시적인 하락과 품질의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산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항상 대립하고 상충하는 변수라고 여겨졌던 규모와 품질 관리를 상호 보완적인 정비례 관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무심한 종소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제품 출시 기간은 단 몇 주에 불과하며 공급망의 작은 변동이라도 심지어 1000분의 1의 화면 불량률 초과라도 수백만 대의 휴대폰이 제때 출하되지 못하게 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판매 시즌 전체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 팀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상장 기업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평가한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고 이 말은 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단지 당신들의 현재 제품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전체 생산 시스템의 엔트로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들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가 너무 빠릅니다. 통화가 끝난 후 화면은 어두워졌고 창백하고 당황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거대한 공장 단지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두꺼운 유리 너머로 들리는 기계 소리는 다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강철 숲과 같은 거대한 생산 기계가 진정한 다른 차원의 산업 철학 앞에서 얼마나 거칠고 연약한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야근을 기꺼이 하는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유연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생산 스케줄링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운영체제의 핵심과 같은 어떤 더 깊은 것을 결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그 전화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분기 안에 나쁜 소식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알카텔이 5G 기지국 핵심 필터 주문을 취소했고 이어서 일본의 소니는 차세대 게임 콘솔 전원 모듈 협력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미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국내 고객들조차도 수입 부품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에둘러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확하게 훈련받고 목표가 명확한 특수부대처럼 놀라운 효율성으로 전장을 옮겼을 뿐입니다. 자동차 칩, 고성능 메모리, 동력 배터리, OLED 패널, 정밀 광학 렌즈 등 장기적인 안정성과 극한의 신뢰성을 변태적 수준으로 요구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한때 우리의 것이었던 주문들이 대규모로 되돌릴 수 없이
같은 목적지인 대한민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신뢰 위기가 전면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의존했던 비즈니스 모델, 즉 막대한 비용 우위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확보한 시장과 이윤으로 기술 반복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방식은 이 위기 앞에서 치명적인 역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고객들은 가장 소중한 주문으로 우리에게 피와 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제품 결합률이 용납할 수 없는 임계점을 초과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절약되는 아주 작은 비용은 생산 라인 정지, 대규모 제품 리콜, 브랜드 명성 영구 손상으로 인한 끝없는 거대한 블랙홀을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구동 논리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중력이 뒤바뀐 듯 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비용 중심에서 제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위험 통제 중심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입니다. 권력은 더 이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깊은 자기 회의와 인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제 경력, 제가 구축했던 모든 것, 지도에 반짝이던 압정들, 견고해 보였던 협력 관계들이 모두 유사에 지어진 신기루에 불과했단 말인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경쟁사들, 특히 한국의 재벌들을 미친 듯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시각은 더 이상 그들의 약점을 찾으려던 거만한 도전자가 아니라 그들의 강력함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보잘것없는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공개 채널과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LG화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연간 보고서를 읽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했으며 심지어 지루한 기술 발표회 영상까지 시청했습니다. 저는 가장 유능한 부하 직원 몇 명을 산업 박람회 참가, 장비 공급업체 방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한국에 파견했는데 그들의 임무는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가 시간을 이용해 휴대폰 앱으로 기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가장 원본적인 기술 문서와 보도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를 질식시킬 만큼 거대한 새로운 산업 지형이 제 눈앞에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 산업의 무서운 힘이 특정 모방 가능한 기술적 돌파구 하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엔지니어 몇 명을 보유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수십 년에 걸쳐 거의 강박적이고 비용을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고도로 통합되고 표준화되었으며 빠르게 자체 진화하고 복구할 수 있는 폐쇄형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은 품질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품질은 결과물이자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 여러 관문, 예를 들어 IQC, 입고 검사, IPQC, 공정 중 검사, FQC, 완제품 검사, OQA, 지출화 검사, 라인차를 설정해야만 겨우 달성하고 보장할 수 있는 최종 산출물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최고급 시스템에서는 품질이 전체 공정의 모든 DNA 조각에 내재된 기본 설정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예로 들면 이것은 그야말로 자급자족하는 산업 제국입니다. 그들은 엑시노스 시리즈 칩을 직접 설계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체 파운드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칩 제조에 필요한 핵심 생산 장비 일부, 고순도 화학 재료, 심지어 공장 자체를 건설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삼성물산까지 모두 같은 삼성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악할 만한 수직 통합은 그들이 모레한 날부터 최종 칩 한 조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가장 엄격하고 완전히 통일된 기준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특정 배치 애칭객의 순도에 미세한 편차가 생기면 정보는 몇 분 안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최상위 재료 연구 부서로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엔지니어들은 즉시 생산 데이터를 확인하고 몇 시간 안에 배합을 조정한 후 다음 배치 공급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절망적일 정도로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며칠 동안 자체 품질 검사 부서, 생산 부서와 회의하여 문제가 확실히 있고 재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급업체에 공식적인 품질 불만을 제기합니다. 공급업체는 불만을 접수한 후 며칠 동안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임을 인정하면 다시 그들의 상위 원료 공급업체에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몇 주가 지나가고 그동안 우리 생산 라인은 이 문제로 인해 산더미 같은 불량품을 생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침내 그들의 품질이 왜 그렇게 거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안정적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서는 각 단계의 품질 기준이 하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정밀한 내부 생태계 전체가 원활하고 낮은 손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물, 전기,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 역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 존재의 전제 조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했던 모든 사례 중에서 데이비드가 언급했고 저를 몹시 당황하게 했던 삼성 평택 반도체 단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반도체 항공모함의 실제 모습을 조합해냈고 그 세부 사항들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투자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전체 단지의 장기적인 계획 투자액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숫자는 중견 상장 회사 몇 개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저를 두렵게 한 것은 그 뒤에 관통하는 통제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평택에서 12인치 웨이퍼 하나는 수개월에 걸친 제조 여정 동안 수천 개의 독립적인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리소그래피, 식각, 이온 주입, 방막 증착은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일했던 제 친구는 이것이 마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보잉 74, 7여객기에서 실 한 가닥으로 머리카락보다 가는 바늘귀를 1000번 연속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평택단지 전체는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구동되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수백만 개의 센서가 신경망의 말단처럼 24시간 내내 생산 라인의 모든 장비, 모든 공정의 미세한 변동, 즉 온도, 습도, 기압, 가스 순도, 로봇팔의 진동 주파수 등을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매초 테라바이트 단위로 지하 중앙 통제실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슈퍼컴퓨터로 구성된 두뇌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완벽한 생산 모델과 비교합니다. 최종 제품의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한 이상, 예를 들어 특정이 UV 리소그래피 장비의 레이저 에너지의 0.01%의 변동이 감지되면 시스템은 인간 엔지니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밀리초 단위로 자동으로 보정 및 조정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웨이퍼 배치를 과감하게 격리하고 시스템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데이비드의 역설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왜 생산 능력이 커질수록 수율이 오히려 높아지는가? 더 큰 생산 규모는 더 많고 풍부한 생산 데이터가 AI 두뇌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AI 학습 모델이 더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진화하여 더욱 똑똑해지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복잡한 생산 과정 전체를 더욱 정밀하게, 심지어 어느 정도 예측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산업 철학에서는 규모가 더 이상 품질 관리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품질 관리를 단련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용광로이자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적 사고방식이며 심지어 두 개의 다른 문명에서 온 전략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봉했던 것은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게릴라 전술이었고 먼저 규모를 추구하고 나중에 품질을 추구하는 조방적인 확장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빨리 달리면 모든 발전 과정의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최고 기업들은 수십 년 전 일본 경쟁사들에게 궁지로 몰렸던 순간부터 가장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품질을 신앙으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아 규모의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스시그마, 전사적 품질 관리, TQMMR와 같이 우리가 PPT에 쓰고 벽에 걸어놓기만 했던 경영 방법론을 종교적 교리처럼 수십 년간 매일같이 모든 생산 라인 근로자, 모든 엔지니어의 피 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수율 향상에 거의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도체와 같이 승자 독식의 잔인한 산업에서 95%의 수율과 98%의 수율이 단지 3%의 이윤 차이가 아니라 생과 사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95%는 손실을 의미하고 98%는 업계 이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쟁사를 완전히 판에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우리 공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하고 센서를 배치하고 자체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마치 흔들리는 낡은 증기 기관차에 몇 개의 정교한 액정 계기판과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과 수학 모델부터 시작하여 절대 실수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진화하는 핵융합 엔진을 완전히 재설계하고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스템 최적화는 기존 프레임워크 내에서 패치하는 방식의 개선이었고 그들의 시스템은 탄생부터 절대적인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핵심 경쟁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치명적인 편차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 거대한 내수시장, 무궁무진한 엔지니어 인력,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장 건설 속도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현실은 저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21세기 하이엔드 제조업의 궁극적인 판에서 진정으로 유일하고 모방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은 수백만 번, 수십억 번 정확하게 반복되어도 결과가 한결같이 안정적인 시스템 역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역량입니다. 기업의 조직 구조에 침전되어 있고 직원들의 행동 습관 속에 흐르며 생산 현장의 모든 SOP 표준 작업 절차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20년, 심지어 몇 세대에 걸쳐 무수히 많은 뼈아픈 실패, 국가를 파산시킬 만큼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거의 비인간적일 정도로 엄격한 관리 실천을 통해 천천히 결정화되어야 하는 문화와 제도의 혼합체입니다. 자, 우리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전략적 오류는 바로 이러한 역량 축적 주기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인수, 인력 유치, 역설계를 통해 추월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술을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산할 수 있다와 글로벌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사이에 겉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인 본질적인 차이를 치명적으로 혼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완충 장치도 없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계약들이 불과 한두 분기 만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집중적으로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변명하고 만회할 수 있는 시용 기간이나 관찰 기간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고객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주문으로 전 세계적인 국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지난 10년, 20년 동안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로 안정적인 이행 실적을 증명한 공급업체들로 돌아섰습니다. 설령 그것이 더 높은 구매 비용과 덜 유연한 협력 조건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제가 담당했던 전자 및 자동차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따라 통신 장비, 신에너지, 정밀화학, 바이오 제약 등 공급망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는 모든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산업 시스템이 여러 핵심적이고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동시에 시스템적인 이행 오류를 보일 때 그로 인한 연쇄 반응은 파괴적이고 기하급수적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집단적이고
동시적인 신뢰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압력에 직면하여 우리 내부의 반응은 느리고 혼란스러웠으며 심지어는 터무니없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투자를 늘리고 가속하여 따라잡자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불안정한 기반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감추려 했습니다. 이 사회는 더 큰 규모의 투자 예산을 승인했고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독일 장비를 구매했으며 더 많은 해외 박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마치 집안 치마가 시작된 마천루에 미친 듯이 몇 층을 더 쌓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스템의 복잡성과 압력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켰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절망적일 만큼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고위층은 1년 반 안에 대규모 전투를 통해 한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현실은 이러한 시스템 역량 구축에는 10년을 기본 단위로 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급한 인지지도 아래에서 우리의 많은 대응책은 산업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위배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냈고 위기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어떤 극적인 갈등 장면이나 국면을 역전시키는 비극적인 영웅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지만 지극히 깊은 방식으로 어느 늦은 밤 제가 홀로 복귀할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화이트보드에 글로벌 자금 흐름, 주문 흐름, 기술 흐름의 방향을 그렸고 결국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하이엔드 제조업의 추기동은 일어날 일이라는 예측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행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와 비용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고통스럽게도 그러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비용을 압도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전 고려의 최우선 기준이 되었을 때 글로벌 자본과 주문의 흐름은 마치 중력을 찾듯 자연스럽게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동력 배터리, 디스플레이 패널 등 미래 기술 방향을 결정하는 몇몇 핵심 분야에서 구축한 거의 독점적인 시스템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신뢰의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그들은 D램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이 장기간 7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서버, 개인용 컴퓨터의 핵심 기억 및 저장 기능이 그들의 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상위 재료부터 하위 패널까지 거의 90%에 달하는 생산 능력과 기술 특허를 장악하고 있어 애플, 구글 등의 거대 기업들도 그들의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결정하는 동력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삼성, SDI, SK온이라는 한국의 세 거대 기업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갑고도 반박할 수 없는 시장 점유율 숫자 뒤에 반영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별 제품 차원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 더 근본적인 대결, 즉 산업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간의 대결입니다. 이 경쟁의 규칙은 한국인들에 의해 완전히 제작성되었습니다. 속도는 절대적인 시스템 신뢰성 앞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표준화, 규모화, 시스템화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극단적 추구를 통해 향후 수십 년간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이 새로운 산업 경쟁에서 이미 우리보다 최소 한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온 힘을 다해 저항했던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가장 핵심적인 산업 역량은 얼마나 빨리 웅장한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번, 수억 번의 지루한 반복 속에서도 항상 마이크로미터, 심지어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거창한 구호나 감동적인 발표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지루하고 단조롭지만 뼛속 깊이 스며든 공정 제어, 데이터 분석,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반박할 수 없는, 거의 선생이 학생 숙제를 채점하듯 이 시대의 고급 제조업에 대한 새롭고 경외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확장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완전히 통제 가능한 산업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심은 비용이 아닌 신뢰로 포장된 이 견고한 궤도를 따라 느리지만 조용하고 확고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문명의 새 시대에 신뢰는 더 이상 말뿐인 약속이나 아름다운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탁월함과 완벽함을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성공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모든 영광과 붕괴를 몸소 경험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현실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성패를 다룬 거창한 서사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 놓인 한 개인이 거대한 현실의 충격에 부딪힌 후 전체적인 인지체계가 완전히 부서지고 어렵게 재편되는 과정과 더 가깝습니다. 어쩌면 저의 관찰은 편협할 수도 있고 저의 결론에는 실패 후의 비관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직접 보고 몸소 겪은 것입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한 산업 시스템 또는 한 국가의 진정한, 가장 넘기 어려운 해자는 무엇일까요? 어떤 선도적인 기술일까요? 끝없는 비용 우위일까요? 아니면 제가 오늘 깨달았듯이 탁월함을 안정적으로 산출하는 일상으로 만들고 기적을 관리 가능한 과정으로 만드는 시스템 역량일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